연대 편입 기출문제에 나왔던 쟁점들과 대입에서 나왔던 쟁점들끼리 서로 연관성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관성 있는 것들도 잘 찾으셔야 돼요. 저는 연세대를 3번 합격하였고 고려대 경영, 성균관대 법대, 한양대 법대를 모두 논술 합격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연세대 논술 누적 합격 횟수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를 3번 합격한 사람 연세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편입 논술 독학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논술을 공부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최소화해서 연고대를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여러분들이 연고대 논술 그리고 편입 논술을 독학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주일에 2회 3시간씩 논술 공부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설정을 반드시 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자기 통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2회, 예를 들면은 뭐 화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이틀을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각 이제 요일마다 3시간씩은 논술 공부 시간으로 빼놓으세요. 독학할 때 이걸 안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공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논술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시간씩 빼놓은 다음에는 그 시간 동안은 무엇을 하시냐면은 독학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기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출을 보실 때 연세대를 먼저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세대에 나오는 제시문 가나다 내용들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연대에 나오는 쟁점들이 대비되는 쟁점도 많이 있고 주요 반열도 많이 나옵니다. 배경 지식으로 내가 공부하기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독학으로 공부하실 때 연세대 기출만으로 공부하는 게 좋고요. 편입 논술을 준비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편입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시기에는 연세대 대입 기출 문제를 먼저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2009년도 연세대 대입 기출 문제부터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거를 시간을 잡고 풀어보시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은 다 답안을 작성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대입 기출 문제들을 1번 문항들만 쭉 보시면서 개요만 잡아보시는 거예요. 실제 답안을 작성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제시문 가와 나는 어떤 특성이 있고 제시문 다는 어떤 게 있구나 라고 해서 뭔가 분류를 해보기도 하고 각 제시문을 대표하는 대비어 혹은 명사형 구성 혹은 주요 중심 주제들을 하나씩 찾아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논술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200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한번 쭉 다 정리해보세요. 해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거든요. 이걸 하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논술을 독학으로 준비하시고 있기 때문에 독학으로 하실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유형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유형화 시킬 때는 크게 봤을 때 요약, 비교, 비판, 사례, 견해, 방안, 그리고 자료, 그리고 분석, 설명, 평가, 논술 이렇게 여러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각각을 유형화 시킨 다음에 이 문항들은 과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의 발문에 비판과 견해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한 발문에서는 비판과 평가 두 유형이 같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유형화 시켜보세요. 요 작업을 하고 정리를 하신 후에 그 문제들을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시간 제한을 2시간씩 주시고 최대한 좀 빨리 문제를 푸는 연습하는 것이 좋거든요. 독학을 할 때 기출 중심으로 보시고 유형화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형화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문마다 나오는 중심 키워드를 잘 보시고 좀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독학하실 때는 거기 나왔던 키워드 뭐 이제 창조적 혁신 아니면은 고전적 인과관계 뭐 이런 식의 어떤 어휘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어휘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휘와 관련된 여러 지식들을 한번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검색해보시면서 이 고전적 인과관계가 무엇을 의미하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고려대 대입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은데 고려대 대입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2017년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이까지만 최대한 공부해보세요. 알겠죠? 독학하시는 분들은 연대 대입 기출 다 풀어보시고 충분히 숙지하고 최소 저는 적어도 연대 대입 기출문제 2회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고려대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입 기출문제를 유형화 작업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용 정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기출부터 뭔가 좀 특색이 달라지는데 거기서는 논술하시오라는 유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논술하시오 유형은 어떻게 쓰면 좋을지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죠? 논술하시오 유형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독학하실 때 잘 연구해서 어떻게 써야지 이 논술하시오 유형에서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내가 차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나가시고 10월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이 편입 기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편입 기출 같은 경우에는 좀 아껴놨다 푸는
푸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 편입 기출 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연대 같은 경우에 2012년도부터 편입 기출이 있거든요. 근데 12, 13, 14 쭉 가다 보면은 뭔가 바뀌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면은 2016학년도 기출인데 2016학년도 이전의 그 기출 같은 경우에는 뭐를 봐야 되냐면은 출제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이 편입 논술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담아놨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2016학년도 연세대 편입 기출에서는 최근 트렌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새겨야 돼요. 이거는 기출을 3번, 4번, 5번 계속 풀어봐야 돼, 알겠죠? 대입 기출을 풀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형화를 잡고 그다음에 답안 문제 풀어보고 어휘 뽑아내고 정리하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할 때 동시에 연대 편입 기출 문제에 나왔던 쟁점들과 대입에서 나왔던 쟁점들끼리 서로 연관성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관성 있는 것들도 잘 찾으셔야 돼요. 이거를 잘 찾아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만큼 전부 다 점수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한테 논술 실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작업을 해주시고 같은 방식으로 고려대 편입 논술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방식을 잘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연고대 편입 논술 독학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정해진 대로 딱 움직여서 준비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거는 자기가 쟁점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다가 힘드시면은 저 연세합사한테 SOS를 하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그러면 편입 논술 독학 열심히 잘 하셔서 꼭 좋은 성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